간단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불공정 방송, 불공정 보도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막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출범식을 기념하고 또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987년 1월) 남영동 내공부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은 고문을 견디다 못해 사망합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승희씨야. 시신은 어떻게 할 거니? 태우라. 알겠습니다. 박종철 서울대 신장마비 22살짜리가? 오늘 밤 안으로 파견해야 됩니다. 아니 서울대생 일 없겠죠? 쌤,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이대로 발표하시오. 일단 수습을 해봅니다. 가혹행위는 막 그렇습니다.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 조사받는 와중에 책상을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쓰러졌답니다. 쌤, 그게 말이 됩니까? 특별 취재관 구성에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자.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지심이 됐어야! 앞뒤 쉬지 말고 들이받아! 예! 지난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에 댓글이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당들은 전국관계 개선을 위해 쌍방의 보수 고발을 취하하곤 합니다. 작년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그랬는데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한 사건 중에 드루킹 사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도 같은 조작을 벌였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시그널로 주고받은 내용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71만여 건의 공감, 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내고서 댓글 118만 개, 공감이나 비공감 표시를 8,840만 번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익범 특검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한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2차 병풍 사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증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특검대를 하면은 거기에 제출하든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병역 비리가 있으면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괜찮고 통로는 대선 전국을 뒤흔들었고 40%를 넘던 이 후보 지지율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난 2003년 2월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낙선한 뒤였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등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서 그렇지만은 저분이 사실은 한국 정치와 한국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걸로 따지면
정말 톡톡히 적발을 치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전대협 의장 김태일입니다.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1927년 경성방송 라디오로 시작했습니다. 곧 있으면 100년입니다. 일제 관시방송으로 시작한 KBS는 2008년 광우병 파동의 진원지였으며 지금까지 정권에 따라 휘둘리며 공정성 시비의 대상이 되어 정권의 방송, 권력의 방송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MBC 문화방송은 1961년 민간 상업방송으로 출범한 후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소유 형태가 바뀌었고 1988년 방송문화진흥법 제정과 방송문화진흥의 설립을 통해 공영방송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인이 바뀌듯 해바라기처럼 권력을 좇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외에도 공영방송에는 YTN, 연합뉴스, 교통방송 등이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이란 무엇입니까? 공익적 방송 또는 전 국민의 방송이란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등 공영방송은 권력을 잡은 특정 세력의 방송으로 변질,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십 차례의 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방송인들이 깨어났습니다. 공영방송의 방송인들이 반성과 자각을 통해 스스로의 몸에 수술칼을 배려합니다. 시민단체들도 가세했습니다. 공익적 목표 아래 공영방송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는 운동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학생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40년 전 민주화를 향한 부르짖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권력에 무뎌져 버린 앞선 세대의 정론 집필과 하는 목마름 모두 대학 시절이 다시금 떠오르도록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일어날 부정을 견제할 것이고 일어난 부정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분명히 기록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오던 단체와 뜻있는 인사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와 모임을 통해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오늘 발족식은 그 결과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연말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참석해 주신 내외 기린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기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신 저희 KBS 고대영 사장님께도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만은 공영방송사들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어 마땅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사해야 함에 불구하고 사실은 특정 권력과 한몸이 되어 여론을 호도해오고 있습니다. 여론 왜곡은 평소에는 정권의 업적을 과장 홍보하거나 잘못을 축소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때가 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때로는 범죄에 가까운 왜곡 보도를 경험해 계십니다. 이들의 행태는 특정 정치인이나 지지자가 때로는 선의의 제보자로 위장한 인물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자신들이 반대한 정권을 흔들기 위해 공영방송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그런데 곧바로 특정 정치진과 지지자들이 마치 사실인 양 확대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먼저 보도한 뒤 공영방송사들이 이어 확대 방송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 활용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치권과 언론이 입적된 허위 과장 왜곡 보도는 군사정권 시절 김대중 후보를 포함한 야당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색깔론과 편파 보도가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당시에 도를 넘어서 야당에서 전국 지구당에 KBS 편파 보도를 비판하며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에 말도 않은 이유를 발표하고 정보 발표하고 공영방송사도 일제히 확대 보도해서 여론을 왜곡한 적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이죠. 2001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어무부사관 김대엽 씨가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허위로 증언해서 선거판에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8년엔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허위 보도로 전국을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의 조항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2017년 대선 앞두고 자행된 여론조작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축소 편파 보도, 그리고 올 들어서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자행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생태탕 관련 정과 편파 보도는 모두 선거 결과를 바꿔놓을 뻔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모두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면을 쓴 채 국민의 참정권에 도전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겠습니다. 이 같은 허위 편파 왜곡 보도는 여야 구분 없이 정권을 획득한 세력들이 늘 해왔던 행태입니다. 2021년 11월 오늘 매우 아쉬운 점은 평소 언론 자유와 정의를 틈만 나면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과거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모하게 더욱 기승을 부려왔다는 게 진실합니다. 올해 들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져온 지속적인 허위 왜곡 편파 보도는 과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며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 공영방송사들의 허위 편파 왜곡 보도는 민주주의根幹을 흔들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중한 것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드렸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국민감사에 참여하는 학생, 시민단체, 언론단체 모두 21곳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학생 단체로 신전대역 대학생 공정방송감시단, 환경단체로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환경과 사람들, 21세기 녹색 환경 네트워크,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교육단체로 좋은학교 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그리고 민주사회단체로 민주사회 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 인원연구회, 그리고 의정감시 네트워크,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 중앙국민운동본부,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전국 NGO,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그리고 공정방송을 국장하는 시민의 모임입니다. 방송 관련 단체로 MBC 노동자, 그리고 KBS 직원연대 등이 참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대입니다. 사실 이 행사의 축사를 부탁을 받아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때 KBS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여기 가서 이거 축사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라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젊은 세대와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그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의 공적 소유 형태의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영방송도 있고 반민 형식의 방송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방송들은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민이 주인입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면서 공정성이나 불편, 부당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근데 최근의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지금 방송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신뢰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권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도와 프로그램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었다는 그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일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담함을 느낄 정도로 그 편향성이 노골화되어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동조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형식이건 목적 매체의 구성원들은 국민에 대한 책무, 즉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감시단 여러분의 활동은 어떤 급격한 변화가 올 것을 예상하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니터링이 어떤 지금 방송국의 행태를 바꾸리라고 또 예상치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적 매체들이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편향되고 불공정하게 방송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라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국민 또 시청자가 공적 방송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적이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니터링 결과는 훗날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공영방송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감시단 발족을 축하드리면서 불공정 방송 모니터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건강하게 이 과업을 달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공정방송감시단 오종택입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보도 국민감시단 모니터링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대 대선 선거에 관련하여 공영방송들의 선거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리 단체의 활동 계획입니다. 그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 사례를 수집하고 발표를 통해서 균형성 회복과 공정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본래는 방송사업자들이 이제 방송법 87조에 따라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우리 보통 국민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다음 모니터링 상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나 지원이나 출자로 이루어진 방송사업자들이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방송사업자로는 MBC, KBS, YTN, 연합뉴스, TBS 우선은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의 신상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생 모니터링 요원들은 전국에서 모집한 대학생들로 구성된 10인조 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에서 소속 시민단체의 역할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시단 소속 참여 20개 시민단체는 대학생이 최초 작성한 보고서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수많은 분야에서 각기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의 검증과 보조로 이 모니터링 자료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운영 노하우입니다. 모니터링 운영 노하우는 공영방송 모니터링을 이어온 지 이제 딱 1년이 된 수도권 연합동아리 대학생 공정방송 감시단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공정방송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여 대학생 공정방송 감시단이 연합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활동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방송사업자별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시트를 취합하여 각기 시민사회 대표의 자료 검토를 거치고 이를 매주 종합 정리하여 화요일 매주 배포가 목표입니다. 또 공영방송 내 각기 서로 다른 제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향성이나 사실 왜곡을 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주간마다 공정성에서 최악의 프로그램, 진행자, 기자, 출연자, 발언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모니터링 활동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탁 하니까 꼭 하고 사망했다라는 영상을 보시게 됐는데요. 이거 20대 대통령 선거 공정방송 공개에서 출범식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의미론적인 부분들이 이 영상에 하나로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과연 공정한 방송,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적 리스트 아니면 검증할 수 있는 판단적 기준이 혹시 평정을 잃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성의 시간을 한 2, 3년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시민사회 단체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담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더더욱 주 스스로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어차피 제가 중심이 잃는다라고 하면 이 공정감시단에서 저는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오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대수의 시민들,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두서없이 정리해서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로부터 준수하는 수신료를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송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1차적으로 공영방송이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공정성을 잃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언론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는 해하지 말아야 될 형태일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문제는 공정보도라는 용어로 동정하는데요. 무엇이 공정한 보도인가라는 질문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 보도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그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문제 역시 결단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성과 주관성의 문제는 사람마다 지지하는 신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사실인, 즉 팩트라는 해석이 설사 있다는 치더라도 관념과 맥락에 의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 역시 결단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지역 사람들에게 일출은 다른 지역의 일몰과 같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의무를 버리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특정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에드워카시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 주권을 수용하기 위해 시청자를 존중하고 상식적인 공정에 따라 그 여론을 수용하는 언론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이 흔들리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시청자가 떠난다는 명백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공영방송이 법적, 제도적으로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공영방송들이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 시민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민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성정적이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편파 방송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기본 사명이 공정성인데 불구하고 한국의 공영방송 매체들은 시작부터 시기에 맞춰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군사 정권 때는 그래도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정권에 편성하면서 나름 봉사해왔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그 이후 여러 정권으로 걸쳐오면서 일종의 자기 확신 속에서 불공정한 방송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 등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며 언론인들께서 공영방송의 생명이 공익성과 공정성이 있다라고 주창을 하시면서 왜 지금까지 못해왔는지, 왜 이런 시간을 받도록 이런 사태까지 지경이 이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해체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진정한 국민의 방송에 들은 간단합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유수한 공영방송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 방송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거듭 도약하시기를 나를 기약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내빈들이 이제 참석하셨는데 기자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따뜻한 스트레이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MC 노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내용이 그 강명일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10월 19일 MBC PD수첩에서 누가 고발을 사주했나 17분 37초의 통화라는 편을 제작 방송하면서 거기 이제 이 조성은 씨의 그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보도의 내용이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빅뱅의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흘려보냈습니다. 5초에서 6초 동안 방송이 됐고요. 이 방송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되자 제작진이 삭제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거를 방송을 하려면 음악 작곡가, 음악 담당이 이 곡을 갖고 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사주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PD가 편집을 하면 편집자를 같이 상의를 합니다. 이게 괜찮을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 CP가 CP나 담당 PD가 감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무슨 불공정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PD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기관이죠.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인 권고 결정이 내렸습니다. 근데 민주당 측 여권의사 위원들은 의견 없음. 이게 대수냐. 왜냐면은 방송을 나중에 이제 문제점을 알고 담당자들이 삭제를 했으니까 음악을.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얘기를 했고 야당 의원들은 중도 의원들이랑 같이 뜻을 합쳐서 그래도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장 낮은 단계인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방송이 됐습니까? 저희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선거 그 방송 현실이 이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MBC 노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7년 12월 민주노총 그 MBC 본부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경영진이 MBC 사장으로 들어온 뒤에 MBC 언론노조의 민실이라는 어떤 기구는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3노조 MBC 노동조합이 사실상 유일한 사내 비판 및 견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무려 400여 건의 공감터라는 어떤 저희의 이제 그 모니터링 보고서와 그리고 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1년에 100건씩 이렇게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 기사로 봤을 수 있는데요. 뉴스데스크가 일부 혹은 전부가 녹화로 진행되어 왔다는 폭로 성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앵커멘트는 이제 방송 자체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일부 리포트 내용은 이제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앵커멘트까지 대부분을 녹화해서 사전 녹화로 뉴스가 아니죠. 구스, 올즈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사내에서 유일하게 폭로를 했었고요. 남욱 변호사라고 이제 대장동 이 특검 수사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지금 용의자로 피의자로서 지금 이제 구속된 분인데 이분의 아내가 MBC 전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사모투자회사에 이사로 참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개발 이익을 나눠 가졌다 하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를 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겸업으로 사내 사규 위반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베이징 올림픽 중계 자막사고 아주 컸는데요. 이 전에 박성재 사장이 스포츠국이 무슨 제작 기능이 필요하느냐, 자회사로 넘겨라 이런 결정을 그 6개월 전에 함으로써 저희가 중계가 부실하게 자막이나 이런 방송들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도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민병우 당시 보도본부장이 좌천되어 왔고 사임을 했지만 몇 달도 안 돼서 MBC 자회사의 플레이비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사내 감시를 통해서 권력과 언론의 폭주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내 폭로로 빛과 소금을 자처해왔던 MBC 노동조합이 이제 선거 보도 부문에서의 피어 모니터링을 힘차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피어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정부나 정부의 그 공기업, 공적 조직이 뉴스나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하고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전 검열이나 사후 검열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동료 기자 집단들이 함께 모니터를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 기자 집단, 기자협회나 방송기자협회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모니터링을 시작할 생각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8명의 이제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돼서 7명이 매일 보도를 분석하고 1명이 취합을 해서 이를 국립감시단과 정보 교류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PD수첩도 이제 선거 관련된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거의 빼놓지 않고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방송 기자들의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모니터도 피어 모니터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감시단이 결성돼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요. 뉴스 대선, 보도, 감시 활동을 함께 벌이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고 협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대 대선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동기는 제가 그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에 그 활동을 해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지난 18대, 19대 때보다
이번 대선은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 혼탁한 선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정환 대표님께서 발언하신 중에 공영방송이란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오롯이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여 공공의 복지를 위해 향한다는 방송이지만 과거의 선거 때 이곳저곳에 줄을 섰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제대로 투표할 수 있게 공정한 입장에 서야 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방송의 불공정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대표님께서 많은 불공정 사례를 들어서 생략하고 여기 참여하신 단체 중에서 주로 보수단체가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도단체도 있지만 저도 시민운동을 하면서 보수단체도 있었고 진보단체도 활동했었지만 주로 시민이 원하는 시민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은 균형 있는 시각으로 여당 후보의 불공정함은 엄중하게 비판할 것이고 또한 야당 후보의 불공정하다면 당당하게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편파, 왜곡 보도로 선거가 왜곡되지 않고 정말 왜곡된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이 특정 권력과 결탁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은 편파, 왜곡 등 불공정 보도 사례를 수집하고 발표를 통해 언론의 균형성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선택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방송과 언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정의로운 언론을 만들기 위해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개발 독재국가에서 만약 쿠데타가 나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총과 탱크를 이끌고 가장 먼저 쳐들어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방송국입니다. 왜 방송국일까? 자신들의 쿠데타의 정당성과 국민의 눈, 귀를 통해 되뇌시켜야 되기 때문에 방송국을 먼저 점령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방송국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일 때문에 간혹 갑니다만 로비를 통해서 그 안을 들어가면 하도 통로가 미로처럼 엮여 있어가지고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자칫 잘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PD분한테. PD분이 농인지 진담인지 정색을 하면서 한 얘기가 만약 북이 내려와서 또는 적들이 침입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는 테러분자들이 방송국을 습격할 경우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방송국 내부가 어떻게 어디인지 알 수 없게끔 미로처럼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구글링을 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방송국의 도면을 찾을 수가 없겠지요. 저희들은 들어가면 길을 잃지만 그 안에서 10년, 20년 계속 직원으로 활동해온 방송국 직원들은 길을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길을 안 잃겠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밖에서 쳐들어가는 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방송국 안에서 방송국 길을 너무 잘 아는 방송국 안에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파를 통해 온 국민에게 잘못된 내용을 송출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직원들이 문제였습니다. 편파방송, 왜곡방송, 허위방송, 외부에서 쳐들어온 쿠데타를 세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거 때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방송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 공중파를 이용해 국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요
어떤 분들은 진보 성향으로, 어떤 분들은 보수 성향으로, 어떤 분들은 중도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전체를 대변한다면 국민의 방송이겠지만 전 집권 세력의 성향에 맞춰, 코드에 맞춰서 진보 좌파적인 방송을 내보낸다면 그 방송이 국민의 방송입니까? 좌파 방송입니까? 좌파 방송에서요?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 아까 몇몇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근간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입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 아시죠?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독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독립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3부에요. 두 개가 최근에 더해졌습니다. 방송과 시민사회입니다. 왜 방송과 시민사회인지 아세요? 이 3권, 이 3부가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서로 결탁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비리가 막 터져나옵니다. 그걸 누가 감시합니까? 국민의 눈과 귀가 돼서 누가 감시하나요? 바로 방송과 시민사회가 감시하면서 저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방송이 만약 시민사회와 함께 썩어 문드러져서 권력지향적으로 스스로 공영성을 훼손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못 찾는다면요. 상부의 비리도 못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쥔 자들이 국민을 배신하면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할 때 국민들은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실하게 세금 내며 이 나라의 미래를 담은 그 생선을 도둑고양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동안 자신의 치부를 인정한다면 그 치부를 인정하는 것이 결국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업에 종사하는 방송인들이 이런 감시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비로소 20대 대선을 맞이하여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도둑질 당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감시하고 올바르게 방송이 정립될 수 있도록 건실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너무나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장서 활동해 주시는 KBS, MBC 우리 대표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감시 활동은 여기에 모인 감시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실 때만 방송은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건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상상 최초로 방송사 노조,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가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보도를 감시하기 위해 범국민 감시단을 발족합니다. 현재 공영방송사들의 과도한 정권 편향적인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권력의 영향력에 하에 있거나 사실상 권력과 운명을 함께하는 듯한 이들의 형태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취지에 공감하는 언론, 시민단체가 절박한 심정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보도 감시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민감시단 발족의 의미는 과거 선거 때마다 반복했던 편파 왜곡 보도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협과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치권과 언론이 유착된 허위, 과장, 왜곡 보도는 군사정권 시절 김대중 후보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색깔론 제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허위 보도와 청와대 진출 시위,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 1억 피부시설 허위 보도,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갖가지 허위 과장 보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한 드루킹 사건과 편파 보도 등입니다. 이 같은 허위 왜곡 편파 보도는 평소 언론 자유와 정의를 탐나면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과거보다 더욱 심각하게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려왔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불공정 보도 국민감시단의 모니터링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언론기관으로 KBS, MBC, 연합뉴스, YTN, TBS가 될 것입니다. 대선 불공정 국민감시단의 활동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공적 언론기관의 편파 왜곡 보도를 막아 한국 언론의 공정한 선거 보도 문화를 정립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